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오프닝 건너뛰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구급 공무원으로 20대 여성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헬스장 트레이너와 바디 프로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작가를 소개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은 제가 생각했던 컨셉과는 달리 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트레이너를 통해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고, 사진 작가는 사진 보정과 잠금 처리는 보류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다음 날 사진 작가는 보정한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컨셉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진 작가도 알겠다면서 사진을 폐기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 블로그에 제 바디 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트레이너에게 제 사진을 어디서 얻었냐고 물어봤더니 사진 작가가 보정본을 트레이너에게도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디 프로필 사진은 브레이저와 팬티 차림으로 노출이 있는 편이라 개인 소장만 하려고 한 것인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공개돼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제가 아는 사람이 봤을까봐 걱정이 되고, 저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데 민원인이 알아보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우울증이 생겨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사진 작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이 우울증까지 얻으셨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님이 우선 형사적으로 그리고 민사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에 따르면은 이제 사진 작가는 사연자님의 동의 없이 상당한 노출이 있는 사연자님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 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네. 제2항에서는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상환한 차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폭법이 이제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또 그거를 이제 반포하거나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네. 사연자님의 경우 위 촬영에는 동의하셨으므로 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제1항은 문제되기가 어렵지만, 네. 동의가 있던 촬영이라도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연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사진 작가에 대해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고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연자님이 사진작가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네. 바디 프로필의 경우 신체 노출이 있고 최근에는 전문 운동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운동의 동기부여나 본인의 성취감을 위해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이러한 사진을 찍는 작가는 촬영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요. 사연자님의 경우 그 사진작가가 사연자님의 동의 없이 이러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사진작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위 사진작가의 행동은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불법 행위로 사연자님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사연자님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자님은 이제 형사 고소를 하는 거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일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과 같이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진 촬영 시에도 사진 작가와 계약서를 작성할 텐데요. 네. 바디 프로필과 같이 노출 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도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항을 추가해야 될까요? 네. 처음 계약 시부터 작가가 어디에도 유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명시한다던가 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위약벌을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님처럼 중간에 계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도 기존 촬영물을 폐기하는 것을 합격하고 이를 어길 시에 대해서 위와 같이 위약벌 등을 정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디 프로필 찍으실 분들은 이런 조항 생각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신 뒤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무단으로 사연자분의 프로필 사진 올린 헬스 트레이너에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역시 사연자님의 동의 없이 모두가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이제 게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진작가가 동의 없이 사연자분의 사진을 유포한 것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작가가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을 공개한 거는 또 주의무 위반을 한 불법 행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출이 있는 바디 프로필 촬영하실 때 계약서의 비밀 유지 조항이나 계약 취소 시 촬영물 폐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 받고 계약을 하시고 촬영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